안녕하세요. 마공영 최윤선입니다. 잘 계셨죠? 요 며칠 계속 눈도 오고 추웠는데 괜찮아요? 쌤도 되게 춥더라고요. 일단은 오늘은 무슨 날? 네, 마지막 강의인 가정법 하는 날입니다. 일단은 13강까지 기출 문제를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꽤 많은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각 강별로 선생님이 중요한 핵심, 요점 잡아주고 그리고 일단은 문제 풀면서 어떻게 푸는지 푸는 방법들도 같이 공부했어요. 그쵸? 이제 마지막 강의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넣은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정법. 내가 왜 이 가정법을 제일 나중에 넣었냐면 선생님 어려우니까요 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어렵다기보단 이게 법이지 법. 사실은 법. 그렇죠? 이 law라는 느낌이잖아요. 법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 너무 딱딱하고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가정법은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해봤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말 그대로 말투가 다른 거예요. 말투.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나는 오늘 뭐 친구를 만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친구를 만났더라면, 아이고, 내가 어제 뭐 잠을 일찍 잤더라면, 이라는 말투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가정법이라고 하는 조금 말이 어려운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이다? 영어에서도 말투가 있어야 되니까 그 말투 중 하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원래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고 한탄을 하면서 그럴걸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나 바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요걸로 우리는 사용한다고 많이 배우고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하는 행위 혹은 과거에 했던 행위들을 바꾸고 싶어. 내가 이랬더라면 하고 바꾸고 싶은 상황이라면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다음 시제로 미래로 가야 돼요. 아니면 일어났던 일 전으로 가서 이 어떤 일을 바꿔야 돼요. 당연히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돌아가야지 내가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10년을 내가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을 거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쵸? 그게 함정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하는 실수 혹은 과거에 했던 어떤 실수를 바꾸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로 돌아간다? 한 시제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가정법의 일단 기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의 일을 후회하면서 상상하면서 내가 그랬더라면 안 그랬더라면 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현재 있던 그 사실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법에서 무슨 시제를 사용한다? 한 단계 전인, 그렇지, 과거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 과거에 했던 행위를 어떻게 한다? 바꾸고 싶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로또본을 그걸 샀어야 되는데 라고 하니 그 과거의 행위를 바꾸고 싶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그 시제 전인, 즉 과거에 있었던 거에 한 시제 전이니까 우린 무슨 시제라고 한다? 더 과거라고 하죠. 선생님하고는 과거 완료라고 안 하시죠. 보통 더 과거라고 말을 하는데 대과거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물론 계시고요. 하지만 대과거라는 말보단 과거 시제보다 더 전이면 당연히 더 과거겠죠. 그래서 그런 딱 두 가지 패턴만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가정법 미래니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가정법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나중 문제고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그 두 가지, 과거와 과거 완료, 즉 더 과거를 사용하는 그 패턴, 그 두 가지만 아신다 하더라도 가정법의 웬만한 패턴의 이해를 나는 했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지금 선생님이 벌써 한 말의 끝이에요. 사실은 가정법이. 그게 끝이야 정말로. 선생님이 더 지금 쓰지도 않죠. 왜? 시제만 알면 가정법은 사실 끝이거든. 이 가정법이라는 말이 너무 딱딱하잖아. 그쵸? 그래서 막 긴장하고 가정법에 힘들어하는데 딱 그 두 가지만 지금 시제 일어나고 있는 걸 바꾸고 싶다. 타고 과거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바꾸고 싶다. 타임머신 타고 그 전으로 그것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문법 용어라는 걸 선생님이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는 포인트에서는 가정법 과거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는 말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이 가정법의 과거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다? 이미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로 돌아갔다?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있는 상황이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실? 바로 지금 일어나는 현재 사실에 대해 가정을 하고 싶으면 우린 가정법 과거를 쓴다고 얘기하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다? 바로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얘를 바꾸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한 단계 전으로 간다. 즉 무슨 과거? 더 과거로 가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거 요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선생님이 수업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고 여러분이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 문제 푸는데도 너무 쉽게 풀 수 있어요. 이제 선생님하고 따라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넘어가실게요. 오케이, if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가 나와요. 선생님 가정법 과거가 아니네요.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가 아는 그 조건문이에요. 우리 선생님하고 부사절 했던 거 기억나나? 부사절? 부사절 같은 경우 선생님 잠깐 빈칸 다시 한번 볼게요. 부사절에도 우리가 if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치?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부사절하고 했을 때 1번이 시간 쪽이었고 5번이 조건이었어요. 기억나요? 그 if야. 그렇게 봤을 때 if 다음에 우리는 주어랑 동사가 올 거고 뭐라 떠들다가 주어 나오고 뭐가 또 막 올 거라 그랬어. 그쵸? 그래서 우리 종속절이고 주절이었는데 대부분 나왔을 때 여기서 나오는 시험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었다? 만약 누가 무엇을 한다면 이라는 요 포인트에서 만약에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더라 라고 하면 확실치는 않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런데 내일 비가 온다면 내가 내일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면 내가 오늘 밥을 그녀와 먹는다면과 같이 가능한 그러한 것들로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일 때는 여기에다가 우리는 시제를 못 쓴다 그랬다? 미래가 아닌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거 기억나죠? 시간과 1번이 시간이었지.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그 안에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하게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건 조건문. 그치? 가정이 아니잖아. 그치? 조건이에요. 말 그대로. 만약에 이렇다면 이라는 그 조건이에요. 그게 요거. 그래서 if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이라는 건 현재나 미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일단은 생각해서 약간 불확실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말이다. example 한번 볼게요. If it is 11 a.m. in New York, it's 9 p.m. in Seoul. 이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어나는 일, 사실은 사실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11시라면이에요. 뉴욕이. 그렇다면 9시 저녁일 것이다. 언제가? 서울. 이건 사실이죠. 시차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말 그대로 조건이에요. 얘가 이런 조건을 갖는다면 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쵸? 다음에 밑에 보시면 If it doesn't rain tomorrow, I will go out. 일단 주절의 시제가 미래이기 때문에 원래는 시제 일치로 맞춰서 won't가 들어가야 할 것 같지만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비가 정말 안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아니다? 가정법은 아닌 거예요. 이해해야 돼. 그래서 얘가 사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 그치? 하지만 아무리 미래라 하더라도 선생님이 미래는 쓰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doesn't rain이 맞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미래일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if절에 지금 여기는 조건절은 항상 현재다. 여기는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한 얘기. 하지만 이제는 만약 뭐뭐 한다면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뭘 한번 해볼까? 내가 지금 선생님이 사실 차가 고장이 났어요. 실제로 차가 고장이 났는데 쌤이 그 차를 아빠한테 선물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차가 조금 오래됐어. 근데 오늘 사실 딱 차 그게 내가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켜지는 거야. 너무 추워가지고 시동이 이게 터터터터터 하더니 꺼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실 걸어서 왔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정말로 그 차를 보면서 아빠가 선물해 준 거니까 더 타고 싶지만 하지만 딱 차 보면 쌤 차 욕심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돼?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지금 있다면 그치? 돈이 조금만 더 있다면 내가 차를 바꿀 텐데 라는 생각 하겠죠. 그치? 실제로 나는 지금 충분한 돈은 없어.
하지만 돈이 있다면 하고 내가 상상할 수는 있잖아. 그쵸? 상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사실은 돈이 없다라는 현재 사실이지만 돈이 있었으면 하고 상상하는 거. 그게 바로 가정법 과거라고요. 왜? 지금 있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로또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 그게 바로 가정법 과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일단은 이거를 요렇게 패턴처럼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 패턴을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습득을 하시는 거예요. 암기는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지만 습득이라는 건 알고 그치 일단 알고 진짜 저게 왜 그런지 알아내니까 일단 먼저 보시면 만약이니까 if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만약 주어가 동사라면 이라는 패턴은 당연히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뒤에를 보니까 주어가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왔죠? 아이고 이거 선생님 이거 지금 과거인데 여기다 ed를 선생님 붙이려고 해놓은 건데 ed를 안 붙인 것 같네. 즉 무슨 말이냐면 원래 사실은 돈이 없어. 그렇지? 근데 돈이 없는 게 지금 현재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있었으면 하고 돈이 있었으면 하고 내가 가정을 하게 되면 선생님 뭐라 그랬다? 현재와 관련된 것들은 타임머신 타고 어디로 간다? 과거로 간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제와 뒤에 있는 시제가 죄다 뭘로 맞춰야겠다? 과거로 맞춰야겠다. 이해가죠? 오케이? 현재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랬다면 이라고.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는 건 현재잖아. 그러니까 해석도 일단은 한다면이 와야지 했다면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언제야? 현재잖아요. 근데 갑자기 건너뛰어가지고 했다면이 돼? 내가 돈이 있었다면이 아니지. 난 지금 돈이 있다면 하고 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제 자체는 그대로 가는 거야. 해석은. 그쵸? 하지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투를 바꿔주는 거야. 말투를. 그치? 내가 뭐뭐 한다면이라는 걸로 좀만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말투가 바뀌는 것 뿐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 자체의 해석은 하시되 말투를 바꿔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시제를 살짝 틀어주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If Carrie knew his address, she would write a letter to him. 오늘 오타 장렬이네. 레터죠. 레이터가 나왔네. 그럼 봐봐요. 여러분 해석을 하면 만약 캐리가 여기서 조심. 알았다면이 아니라 안다면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치? 실제로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캐리라는 애가 그의 어드레스 누군지 몰라. 근데 그의 주소를 안다면 하고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 자체의 해석은 하시고 그런데 진짜 모르니까 알았다면 안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안다면 그녀는 would write 쓸 텐데 예요. 그렇지? 그런데 뭘 쓸 것이다? 바로 편지를 누구한테? 그녀에게 쓸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 일단 뭐가 눈에 보여야 된다? 시제가 먼저 보여야 된다. 이걸 봤을 때 얘는 가정이다. 왜? 실제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안다면. 그치? 그 다음에 그녀는 뭐 할 것이다? 편지를 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잘 봐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끊을 건데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if 때문에 가정법을 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if는 종속절이에요. 그치? 종속절이 설마 그렇게 중요한 걸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 종속절이 빠졌다 하더라도 주절만 보고 여러분이 이거는 무엇이다? 가정법이구나를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독해에서도 나오는 요 뒤에 요런 거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즉 조동사라고 하는 놈의 과거라든지 우리 나중에 과거 완료 다른 표현이 나올 건데 이런 게 나왔다. 10중 8구 어떻게 해석한다? 과거, 가정법, 과거 혹은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if만 우리는 뭐뭐라면이니까 그게 가정이구나라고 알았는데 사실은 어디에 기반을 둔 거다? 바로 주절, 주된절, 주인된절, 그치? 주인이 요 놈을 보고 가정법을 아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녀는 편지를 쓸 텐데 요것만 보고도 이거 가정이구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조동사의 과거니까 여기도 누구에다 맞춰준다? 과거에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만 보고 달달달 외우시면 if 나중에 생략될 때도 있거든.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떡할 거야? 몰라. 그쵸? 그러니까 얘가 주된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해석해보자. If I were rich, I would go abroad 라고 되어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라고 해석해야 돼? 부자였다면 아니고 부자였다라고 하면 이거 뭐하러 가정이라고 해줘? 똑같은데 시제가. 그치? 부자라
지금이야, 지금.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부자라면 나는 갈 거다. 진짜 갈 게 아니라 갈 텐데. 그치? 정말 갈 거 같은데 라는 의미예요. 지금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현재 돈이 없어서 현재 나는 외국을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현재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그랬으면 하고 얘기하는 게 바로 가정법 과거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보시라고요. 외울 생각하지 말고 If I had a book, I could lend it to you. 만약 내가 얘도 뭐라고 해석한다? 가졌다면 아니면 가진다면? 그렇지. 가진다면 이라고 들어가는 거야. 무엇을? 그 책을 가지고 있다면 I could lend it to you. 그것을 너에게 뭐 해줄 것이다? 빌려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있었을 텐데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하나씩 보는 거야.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지만 뒤에 있는 주절을 보고 가정법을 알 수 있다. 바로 무엇 때문이다? 조동사 때문이다. 오케이? 이 조동사가 없으면 가정법을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잘 보세요. can이라는 조동사니 나는 할 수 있다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머리를 확 깨봐. 확 깨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지금 하는 거야?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야. 가정이죠.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must를 만약에 우리가 해야 한다는 있지만 임에 틀림없다 배웠죠. 그치? 그러면 그는 만약에 뭐임에 틀림없다. 그는 도둑임에 틀림없다 라는 건 그것도 뭐야? 정말 도둑인 건 아니죠. 98%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may도 보세요. 그는 뭐뭐일 것 같아. 뭐뭐일지 모른다라는 단어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다 가정이라고. 즉, 뭐 때문에? 조동사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생기는 거지. 실제 그냥 뚝 잘라서 만약에 이걸 wrote라고 써버리면 She wrote a letter. 그녀는 편지를 쓴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 쓸 텐데 이렇게 들어가야지. 앞으로 쓸 텐데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조동사가 있어야지만 뭐가 된다? 가정법이라는 게 티가 난다. 그러니까 주절에 있는 조동사를 빼버리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포인트. 오케이?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if 절은 전조전일 뿐이야. 그치? 내가 이렇다면 하고 조건을 싹 깔아주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다고요. 주절이 뭐야? 주인된 절이야. 주된 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정법임을 따당 하고 보여주는 거지. 그게 바로 누구? 조동사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외워야 돼요. 그걸 달달달달만 암기한다고 그게 아니야. 앞에 과거, 뒤에 과거, 뒤에 앞에 뭐 가정법 과거 완료, 뒤에 과거 완료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평생 가정법이 어려운 거고. 오케이? 말투를 바꾸기 위해서 시제를 건드는데 지금 일어난 것에서 이랬으면 하고 해야 되니까 타임머신 타고 뒤로. 그래서 가정법 과거, 땅. 그리고 주된 절에서 일단은 모든 걸 보여줘야 돼. 앞에 if는 그냥 저거라니까. 그냥 이게 뭐라 그래? 우리 종속절이니까 종이잖아 말 그대로. 걔한테 중요한 걸 어떻게 줘요? 바로 주절에서. 뭐 때문에? 가정법의 핵심은 뭐다? 그럴 것 같다라는 추측이잖아. 추측과 관련된 거는 누구밖에 못 보여줘? 조동사. 그러니까 주절에 조동사 빠지면 그거는 가정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절에 조동사가 없이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달달달. 얘들아 주절에 무조건 조동사가 나와야 돼. 조동사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유를 알고 하시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지금 뭐 했다? 가정법 과거. 해석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다 대놓고 만약에 이건 어떤 특정 선생님을 디스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책에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알았다면, 부자였다면, 여기다 가졌다면 쓰신 책들도 있어요. 지금 책은 몰라 나도 잘. 근데 옛날 선생님 공부했을 때 책 정말 그거 많았거든. 나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공부를 하고 뭘 하다 보니까 완전 내가 틀리게 봤던 거지.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면서 이해가 안 됐던 거고.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어디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석도 그렇게 하되 말투가 바뀐 것뿐이다. 오케이? 말투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나 지워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뿅 뭐가 나오나.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과거에 했던 걸 한번 바꿔보자 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투에도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아침에 막 급하게 나왔어. 급하게 나오는데 신발장 위에 1,000원이 딱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냥 나왔어. 근데 버스 정류장에 딱 섰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글쎄 옆에 이 맛있는 호떡이 1,000원에 팔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 내가 그 1,000원을 갖고 왔더라면이라고 생각하겠죠. 과거에 내가 갖고 오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난 타임머신 타고 어디로 가야 돼?
그 전으로 가서 내가 그걸 1,000원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실수나 어쨌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나 아니면 어땠던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바꾸기 전 한 시제 전으로 간다. 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다 과거 시제니까 해석은 과거로 그대로 가, 돼, 말투가 바뀌어서 했더라면 이라고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했다가 아니라 했더라면인 거예요. 가정인 거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해석부터 볼까요? If Jason had written the letter in Japanese, I couldn't have read it.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으니까 주절부터 먼저 볼게요. I could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could. 선생님 뭐라 그랬다? 주절에 조동사 없으면 그게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왠지 얘기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추측의 의미는 조동사만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I couldn't have read it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선생님이 could를 썼어요. 이렇게. 그렇죠. 선생님 과거 완료 써야 되는데 과거 완료 내가 아는 건 had pp라고 하는 놈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런데 had pp를 쓰지 않고 선생님은 여기 뭐 써있다? have pp. 그럼 뭔가요? 내가 틀린 건가? 아니지. 여기는 could라는 건 조동사니까 우리가 간단히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조동사니까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그러니까 had pp가 못 오고 누가 온 거야? have pp가 왔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오케이?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if절도 뭘로 맞춰야 된다? 과거 완료로. 즉 선생님이 편하게 그냥 더 과거를 맞춰주시는 게 낫죠. 해석해 볼까요? 해석 선생님 빨간색으로. If Jason이란 애가 잘 봐. 그 편지를 1번 쓴다면 2번 썼다면 몇 번? 2번, 그치? 썼다면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전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점은 과거인데 그 과거가 뭔가 잘못돼서 나는 그 전처럼 생각하고 싶구나 거야. 썼다면 뭘로 근데? 일본어로 썼다면 나는 그것을 읽을 수가 1번 없을 텐데 2번 없었을 텐데 몇 번? 2번 그렇지 없었을 텐데 라고 해서 시제를 맞춰서 없었을 텐데 시제를 맞춰서 과거로 해석은 해주자. 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시제 그 과거 해석은 맞지만 그거 일어난 걸 그랬더라면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시제 자체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 더 전으로 더 과거가 나온 거다. 다음 두 번째 If I had made a different choice, I would have regret it 이라고 했지. 그러면 if I had made 앞에서부터 해석해볼게. 이거는 내가 만약에 different choice 다른 선택을 1번 한다면 2번 했다면 몇 번? 2번 그렇지 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과거니까 과거로 해석은 해주되 뭐가 되는 거다? 그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전으로 생각을 해줘야지. 그랬더라면 I would have regretted 라고 되어 있으니까 regret이 후회니까요. 후회를 1번 할 것이다. 2번 후회를 했을 것이다. 몇 번? 2번 했을 텐데가 들어가야지. 그치? 요렇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제는 과거, 일어나고 있는 시점은 과거. 하지만 내가 하는 말투를 바꾸고 싶어서 시제를 한 단계 더 전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더 과거로 표현은 해주는 거다. 해석은 언제? 과거로 들어간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도 포인트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뭐뭐 했다면이라는 원래는 사실 자체가 과거였던 것을 후회를 하거나 바라는 게 있어서 타임머신 타고 뒤로 거꾸로 그래서 더 과거를 써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가 더 과거라면 뒤에도 더 과거를 쓰는 게 맞지만 우리는 필수적으로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had가 아니라 뭐가 왔다? have가 왔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문법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사실인 걸 쓰고 그걸 if로 바꿔라. 그거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 내신 문제. 그치? 여러분은 그걸 이렇게 바꿔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치? 상황을 보고 언제 일어나는 일인지, 오케이? 언제 일어난 일이고 그 시제에 맞게 내가 말투를 바꿔 썼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앞에가 일단은 과거 완료다. 그럼 뒤에도 과거 완료로 맞춰주시고요. 앞에가 아까 봤듯이 과거다. 그럼 뒤에도 과거로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 주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동사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추측의 의미가 들어가게 된다까지. 오케이? 시제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제는 맞아야 된다. 다음.
그리하여 예제가 선생님 몇 개를 더 해놓았는데 금방 읽고 넘어가 볼게요. 3번 If I had studied 내가 공부를 1번 한다면 2번 했더라면 몇 번? 2번 했더라면 그치? 공부를 했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단 얘기는 나는 공부를 사실은 안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나 내가 a little harder니까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I could have passed the exam. 굉장히 우울한 말인 것 같은데 나는 그 시험의 통과를 했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인 거죠. 지금 할 수 있을 텐데가 아니라 그 과거에 했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내가 시험을 제대로 잘 못 봤기 때문에 그거를 타임머신 타고 어디로 갔다? 그 뒤로 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you could have done it 까지 하고 if 부절 끊으시면 되죠. 부사는 조금 자유롭다 그랬잖아. 뒤로 간 것뿐이에요.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있었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 잘 봐. 이거 빼고 if you had tried it, 얘를 빼고 보통은 얘만 나올 때도 많아요. 얘가. 그래서 너 그거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건 하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선생님이 이거를 사실로 한 번만 써볼게요. 실제 일어난 일은 어떻게 된 거야? 너는 했다 못했다. 못했다. 언제? 현재 과거. 과거. 그렇지? 그러니까 couldn't do it이에요. 원래 사실은 너는 그걸 하지 못했는데 네가 그걸 할 수 있었을 텐데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한 시제 전으로 가기 위해서 더 과거로 do가 뭐가 됐다? 원래는 had done인데 조동사니까 have pp가 된 거고 과거 완료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과거 완료 맞춰주자. 네가 시도했더라면 오케이? 네가 시도를 한다면 아니고 했더라면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로 말이 들어가시면 돼요. 시제 확인하시고요. 다음 4번. 이번엔 선생님 이게 뭔가요? 선생님 과거랑 과거 완료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뭘까요? 난 분명히 시제 2개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 시제가 섞였어요. 오케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해석을 한번 보세요. 뭐뭐 했더라면이에요. 즉 과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치? 과거 시점의 일을 후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 텐데라는 건 언제 시점이야? 현재 시점인 거지 여러분. 그치? 그러면 요 2개를 가지고 가정법을 만들려면 잘 봐. 과거에 있던 일을 가정법을 만들려면 뭐가 나와야 돼? 더 과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해가요? 그치? 근데 현재라고 하는 걸 가정법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단계 전으로 가야 되니까 뭐가 돼야 돼? 과거로 시점을 만들어 줘야지만 뭐가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그렇지. 가정이 되겠죠. 그렇지?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더 과거니까 누가 들어가 있어? had, pp. 그 다음에 과거로 누가 들어가 있다? 가정법. 과거를 써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조동사의 과거가 들어가면서 동사 원형이 들어간 거지. 그치? 여기 뒤에 만약에 have, pp가 나오면 얘도 과거 완료가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시제를 이렇게 2개가 달라진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쌤? 있을 수 있지. 그치? 그런 거 있죠. 내가 그때 선생님 자꾸 로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일주일 전에 꿈을 꿨네. 그런데 할아버지가 막 불러줬네. 근데 내가 받아 적진 않지만 얼추 비슷하게 살까 하다 안 샀어. 내가 지난주에. 그런데 오늘 맞춰보니까 글쎄 그게 딱 맞았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지난주에 그걸 샀더라면 지금 맞을 텐데 라고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과거에 내가 그 로또를 그때 샀더라면 과거에 내가 지금 돈을 받았겠지. 지금이요. 그치? 돈이 내 수중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사실에 대한 후회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또 보세요. 이때는 딱 시제가 눈에 띄는 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 If you had stayed out late last night, you would be sleepy now. 딱 봐도 시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니? 여기는 나오죠. 그런데 last night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요런 부사는 여러분 뭐냐면 사실적인 거예요.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갑자기 그젯밤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시제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투가 바뀌면서 시제가 바뀌는 거지 말투 자체가 시제가 바뀌는 거 아니죠. 무슨 말이야? 만약에 어제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일어난 건 언제야? 어제 일어난 건 사실은 어제예요. 그치? 그리고 가정법을 만들어주기 위한 시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가정 시제가 한 시제 전인 뭐가 되는 거예요? 더 과거가 되는 거지. 이 사실과 해석에 대한 시점은 어때야 돼? 다 똑같이 과거여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 말이야? 네가
어젯밤에 라고 했으니까 어제 일이 일어난 건 맞는데 어제 일어난 사실의 시제는 과거가 맞지만 이거에 대해서 난 뭘 한 거야? 가정을 쓰고 싶으니까 뭘로 가야 된다?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한 시제 전으로 간 거고 그래서 네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stayed up 깨어 있었다면 이라는 거지. 그치? 깨어 있다면 이라는 현재가 아니라 깨어 있었다면 과거로 해석을 한다고. 왜? 아까도 얘기했죠. 해석과 사실이 일어나는 시점은 똑같아야 된다고. 변하면 안 되지. 내가 가정을 해준다고 해서 그 진짜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You would be sleepy now. 지금 너는 뭐 할 것이다? 졸릴걸?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젯밤에 그렇게 밤샜어 봐라. 너 오늘 졸립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이라는 건 사실 시제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는 사실 시제의 현재니까 실제 이런 정말 졸린 게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가정은 뭘로 가야 된다? 한 시제 전인 가정법 과거로 간다. 오케이? 이거를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요. 헷갈릴 거 없어요. 똑같아요. 앞에 있는 거에 어제 일어난 일이다. 근데 어제 나는 실제로 잠을 늦게까지 안 잔 건 아니지만 네가 그랬더라면 하고 가정을 했으니까 과거에 대한 가정이니까 더 과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졸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넌 졸릴걸 지금? 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현재 시제에 대한 과거니까 과정이니까 뭘로 들어가야 돼? 과거로 들어가야 된다. 밑에도 마찬가지. If he had not broken his leg, he could have 어딨냐? skating here in this context. 일단 요거는 특정이 있는 어떤 시제가 나와 있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그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다면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헤드 휘피니까 일어난 사실이 뭐가 되는 거야? 과거 시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부러지지 않았다면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부러지지 않는다면이 아니라 과거에 부러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과거에 부러진 거지. 부러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지금 여기에서 이 컨테스트에서 지금인 거지. 이 컨테스트에서 뭘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중일 것이다 라는 단어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뭘로 들어간 거야? 원래 사실은 지금 타고 있었어야 되는 거니까 현재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가 되는 거다? 가정이니까 한 시제 전인 더 과거로 들어가는 거고 얘도 사실은 지금 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가정으로 해석을 해서 뭐가 되는 거다? 현재에 대한 거니까 과거 시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한 시제씩 전으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시점이죠. 이런 건 그렇지? 그럴 땐 아무리 then이라든지 지난 시점, 현재 시점이 없다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섞일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유식한 말로 혼합 가정법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현재에 대한 얘기를 가정할 거면 과거로 시제를 보여줄 때 그 다음에 과거에 있던 일을 내가 가정하고 싶다 한 시제 전인 더 과거로 그렇다면 섞일 수 있으니까 더 과거와 과거를 섞어 써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가시죠? 그 다음 마지막 if it had not rained last night 보이시죠? 실제 일어난 시기야. The road would not be so muddy this morning. 이것도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어젯밤에 라고 했으니까 실제 일어난 시점은 언제다? 과거다. 그런데 실제 비가 왔나 봐요. 그런데 사실 내가 어제 비가 안 왔더라면이 돼야 되니까 가정으로 들어갈 때 뭐가 돼야 된다? 더 과거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랬더라면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 땅은 so muddy 그렇게까지 진흙탕이 지금 아닐 텐데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요것도 사실 자체가 언제다? 현재죠. 지금 오늘 아침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가정은 뭘로 들어가야 된다? 한 시제 전이니까 그냥 과거로 들어가야겠다. 오케이? 그래서 딱 눈 뜨고 잘 보시면 if라는 것에 주어랑 동사가 나오게 될 거고 주어랑 또 한 번의 동사가 나오게 될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동사가 실제 일어난 현재다. 그러면 뭐가 들어간다? 과거의 시제로 바뀌면서 그러면, 그렇다면 등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여기가 만약에 실제 일어난 일이 과거가 된다 그러면 가정법에는 뭘 써주게 된다? 과거 완료 즉 더 과거를 사용하게 돼서 했더라면 이라고 시제는 바뀌게 된다.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거 여기 제일 키포인트 선생님이 가정법의 꽃 즉 뭐다? 조동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왠지 설명했다. 그래서 조동사라는 게 추측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둘 중 하나인 게 될 것이다. have, pp 아니면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과거라면 과거를 맞춰줘야 되니까 조동사의 무슨 형태? 과거 형태까지 써주시고 동사 원형. 다음 과거 완료를 써야 될 때는 끝까지 과거까지 맞춰주되 have pp를 쓸 수 없으니까 누가 들어간다? have pp로 맞춰주게 되는 거다 까지예요. 그게 시제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딱 두 가지 시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매치를 시키냐에 대한 문제인 거야. 그걸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 하는 시제는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다 똑같아요. 잘 보세요. 크게 여기 여러분 앞에 좀 보세요. 이제 우리가 했던 그 if가 가장 기본적인 가정법이고요. 거기에 대한 시제가 고스란히 갈 게 바로 wish라고 하는 가정법과 보세요. as if라고 하는 가정법에 나란히 두 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잘 보면 알겠지만 I wish라고 하는 거는 시제와 이 앞에 있는 wish의 시제와 상관이 없이 뒤에만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뒤에 있는 시제는 뭘로 가게 된다?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이 무엇이라면 현재라면 그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고 뭐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니면 좋았을 텐데 등의 가정으로 바뀌게 되면 뭐가 돼야 된다? 한 시제 전인 과거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과거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참 그랬더라면 좋을 텐데 라고 할 거라면 이 과거에 대해서 가정법 뭘로 들어간다? 더 과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시제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어디에 들어갈 거다? I wish 바로 뒤쪽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I wish 그대로 뒤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시제를 그대로. 그래서 일단 뭐뭐 라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뭐 라면이야. 뭐뭐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에 대한 얘기다. 이 현재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뒷 시제는 당연히 뭘로 들어가야 된다? 과거로 들어가야 된다. 해석해볼까? 나는 참 바래 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을 텐데 라고 그냥 해석하세요. 그냥 I wish 뭐라고 해석한다? 좋을 텐데 다시 뭐라고요? 좋을 텐데. 오케이? 그러면 뭐라면 좋을 텐데 뒤에 거 했다면 혹은 한다면 내가 sister 가졌다면이야 가진다면이야. 이건 가진다면이라고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이건 왜 이렇게 해석한다? 다시 선생님 풀었으면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졌으면 하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시제가 한 시제 전인 뭘로 가야 된다? 지금의 한 시제 전 과거로 간다. 그러니까 원래는 have라고 썼어야 되는 시제는 맞춰야 되지만 그거 상관없이 가정이니까 원래 시제 반대 뒤로 돌아가게 된다. 앞에 있는 wish 신경 쓰지 마세요. wish든 wish든 일단 뒤에만 일단 좀 신경 써주세요. I wish Dave John, Dave would come to see me.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면 돼? 여러분이 해석해봐. I wish 뭐라고 해석한다? 좋을 텐데 내가 해석을 시킬 때 그쵸? 해석을 내가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세요. 알았죠? 물론 뭐 독서실에 있는 학생분들도 있을 거고 도서관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머리로 할 수 있잖아. 그쵸? 생각할 수 있죠. 영어라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쓰지 않으면 여러분 안 남아요. 머리에. 오케이? 왜 저런 걸 시켜? 귀찮게 라고 하는 친구 솔직히 악담을 한 선생님이 제가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안 올라요. 내가 확 답하는데 안 올라요. 선생님 저는 천재라 나는 좀 머리가 좋은 편이라 한 번 하면 기억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 없어. 우리는 노멀한 사람이잖아. 우리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좀 해주세요. 알았죠? 좋을 텐데 라고 해석한다. 근데 뭐 하면 데이브가 나를 보러 해보세요. 뭐야? 왔더라면 아니면 온다면 그렇지 온다면 참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뭐다 오지 못해요. 그런데 그 시제가 언제인 거야? 현재야. 지금 뭐다. 그런데 내가 그랬으면 하고 가정하는 거니까 뭘로 가야 돼? 가정법 과거로 간다고요. 그 다음 밑에 I wish 또 뭐라고 해석한다? 좋을 텐데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뭐라면 좋을 텐데 내가 were doctor라고 했으니까 내가 의사 라면 그렇지 내가 몰라서 머뭇거리는 거 아닌 거 알죠? 내 모양 봤지? 라면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이 언제다? 사실은 실제 나는 의사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공부를 좀만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조금 더 머리를 썼더라면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정을 한 게 바로 언제가 되는 거야? 과거 시제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일어나는 사실이 현재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해석은 현재로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보여주는 것만 과거로 보여주는 거야. 그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시제가 실제 지금과 관련된 후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라면 과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다음 페이지에 뭘 보여줄 것이다? 했더라면이라고 하겠죠. 했다면이라고 보여줄 거야.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시제가 죄다 뭘로 들어가겠다? 과거 완료로 가겠죠. 시야 딱 2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좋을 텐데. 다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의아한 얼굴로 날 보고 있어야 될 분이 바로 요건데 선생님이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 가르쳐야 할까 말까. 왜냐면 이게 선생님 I는 was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왜냐면 단수의 과거는 was니까. 그런데 가정법은 여러분 학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가정법은 단수와 복수라고 하는 그 법 알죠? 앞에가 단수인 경우에 동사에 s를 붙인다. 앞에 있는 주어가 복수의 경우는 s를 붙이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만들어지기 이전에 가정법이 나왔다고 하는 설이 일단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아예 단복수에 대한 문제를 쓰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은 학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비동사는 누굴 쓴다? were를 쓴다.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이 왜 가르칠까 말까 고민했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 최근에 몇 년 전에 일단 바뀐다고 들었어요. 계속해서 I was를 써도 괜찮다. 왜냐면 이미 우리가 단복수가 나온 지가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그쵸? 수백 년이 됐겠구나. 수백 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was로 써도 틀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과거만 맞으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책은 was도 맞다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애매하기는 한데 아직은 법이 딱 개정이 돼서 이렇게 해도 돼 라고 나오는 명시된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단은 I건, you건, 모식이건 어쨌든 무조건 다 비동사의 과거는 were를 쓴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I were예요. 오케이? 우리 그 비욘세의 노래에 If I were a boy인가? 그거 있죠? 제일 대표적인 그 가정법을 항상 가르칠 때 했던 선생님도 그런 거 그 노래였었는데 If I were a boy 내가 남자이라면 뭐 이렇게 할 텐데 저렇게 할 텐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If I were a boy 하는 것처럼 비동사는 무조건 과거는 were를 쓴다 라고 기억 하나 해두시면 되겠어요. 아직 뭐 요즘도 시험에 가끔 나오긴 하지만 아직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살짝 지금 주춤한 상태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말을 한 거고 그 다음 또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빨리 봐도 되겠죠? 볼게요. 이거 I wish 선생님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다? 그렇지. 좋을 텐데. 그쵸? 그러면 좋을 텐데인데 뭐라면 좋을 텐데요? I had breakfast in the morning. 아침에, 오늘 아침이겠지 보통 아니면 어제 아침이든 내가 먹는다면이에요? 먹었더라면이에요? 그렇지. 먹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I wish 뭐라고 해석한다? 좋을 텐데 뭐라면 그녀가 이사를 안 한다면이에요? 아니면 안 했다면이에요? 그렇지. 이사를 안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디로? 제주도로. 그렇지. 제주도로. 그러고 나서 한번 볼게요. 순간 지금 선생님 멈칫한 게 선생님 어머니도 내년에 우리 아예 가족들이 다 선생님 말고 가족들이 다 제주도로 이사를 가시거든요. 다 같이. 그래서 순간 제주도로 해서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녀는 제주도로 이사를 안 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사실 과거에 이미 간 거예요. 그렇지? 그다음 I wish 뭐라고 해석한다? 좋을 텐데 뒤에 있는 가정법은 앞에 있는 거랑 신경 쓰지 말고 요 내용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요 내용만. 그러면 그는 공부를 했더라면이야? 한다면이야? 했더라면 그치? 어떻게 열심히 어디에서 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하고 내가 바라는 거예요. 좋을 텐데 라는 단어였지. 그치? 그래서 had studied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뭐라고 하면 된다? 실제로는 공부를 안 한 거지. 근데 공부를 했더라면 이라고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즉 공부를 안 해서 참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wish와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뒤에 있는 내용이 실제 과거에 대한
사실이다 라고 하면 가정을 쓸 땐 더 과거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I wish는 좀 쉬워요. 이미 배우고 있는 거에 조동사 같은 것도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냥 맞춰서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시제를 뒤에 있는 것만 보고 실제 일어난 게 언제다만 파악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I wish는 좀 쉬워요. 생소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다른 가정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얘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법에서 요 어디만 시제만 띄어온 거기 때문에 더 쉬워요. if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치?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훨씬 쉬우니까 좋을 텐데만 하시면 돼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다 끝났거든. 가정법은 여기서 일단 I wish까지가 끝인데 as if 말고 요거까지만 끝인데 선생님이 하나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I hope를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hope이라는 단어도 사실 바란다라는 단어잖아. 그런데 I hope이라고 하는 단어는 얘는 가정법에 쓰이지 못해요. 얘는 사실만 쓸 수 있어요. 나는 바란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으로 정말 일어날 것에 대한 거. 그런 거. if로 따지면 조건절처럼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 뭔가 바래서 하는 일들. 근데 wish라고 하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나 아니면 지금 하는 것처럼 어떤 거에 대한 거 후회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wish랑 hope는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I wish 가정법이라고 하는 이거 바로 그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요? 시제만, 뒷시제만 신경 쓰면 된다. 앞에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내가 이거를 일부러 지금 wish들을 안 쓴 이유가요. 과거 wish들도 있겠지. 그치? 당연히 있겠죠. 근데 얘는요. 앞 시제랑 뒷 시제랑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뒤만 보면 돼.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I wish만 쓴 거예요. 간단하라고 굳이 내가 I wish들을 써서 여러분을 머리 복잡하게 할 일은 없거든. 뒤에 것만 보시면 돼. 뒤에 것만. 알았지? 뒤에 것만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사실 앞에 if절만 이해가 좀 시제에 대한 감만 있다고 하면 뒤는 똑같아요. 그 다음 썸머인데 선생님이 가정법을 좀 지금 자세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기본 강의에도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했을 텐데 그래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뭐 실제 강의처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은. 볼게요. 그 다음 as if, as though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as if 이렇게 짝대기가 있으니까 as if, as though예요. 그냥 thogh가 아니라 이건 가정법인데 둘이 똑같아요. 일단은 이건 뭐냐면 요것도 사실 살짝 애매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요거만 이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얘도 누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wish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거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뒤만 보세요. 뒤만 한번 보고 이거 같은 경우는 as if 다음에 가정법 가고 as if 다음에 가정법 가고 완료잖아. 근데 여기 이것도 단어만 마치만 들어가시면 돼요. 아까 I wish 무슨 뜻이었어요? 벌써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I wish 무슨 뜻? 좋을 텐데. 그치? 주어가 동사라면 주어가 동사였다면 좋을 텐데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마치 이거인 것처럼 아니면 마치 이거였던 것처럼만 달아주시면 돼요. 봐. 선생님 as if 마치 땡큐하게 두 자잖아. 그치? 마치 그가 그녀를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그러면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사랑했다면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처럼 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이거는 마치 그가 사랑 그렇지 했던 것처럼 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했던 것처럼 요렇게 일단 됐죠? 일단 요것만 신경 좀 써주세요. 요것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얘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I wish랑 똑같은데 요것만 조금 헷갈릴 거예요. 뭐가 있냐면 선생님 맨 위에 한번 볼까요? 양쪽 절의 시점이 같다. 양쪽 절의 시점이 다르다. 이제 조금 머리 아픈데 잘 봐.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말이 선생님 지금 보면 he talks까지 넣어서 1번을 해석해보면 그는 말을 지금 하는데 뭐처럼 얘기하냐면 마치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말도 언제 해요? 이 시점 지금 해요. 그 다음에 말하는 시점에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사실은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랑하는 것처럼 동시에 말하고 나는 너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밑에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가 말한 시점은 지금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과거에 사랑했던 것처럼 말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생님 이거 똑같이 이렇게 표시할게요. 오케이? 만약에 둘이 마주 앉았는데 남자가 나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말한 시점과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한 시점이 똑같은 거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진 남자야. 근데 이렇게 다시 우연히 만나서 그 사람이 말하건대 지금 만나서 말하건대 나 그때 너 참 많이 사랑했어. 이거 아시죠? 그치? 어떤 건지 알지? 그런 거잖아. 너 참 많이 사랑했었는데 그런 말이야. 내가 그 과거에 그녀를 굉장히 사랑했었다라는 것처럼
사실은 아닌데 모르지만 아닐 거야. 가정이니까. 했던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쌤 시점을 두 개 다르게 놨어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He talked as if he loved her 라고 했죠? 그가 말하건대 요거 시점이 조금 달라요. 잘 봐요. 말하는 시점이 과거야 여러분. 말하는 시점이 과거인데 마치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앞에 있는 주절에 이거 주절이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오케이? 현재일 때 말고 과거라면 이 시점과 말하는 시점이 같더라 라고 하면 무조건 과거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시점이 맞더라 라고 하면 뭘로 한다? 과거 말하는 시점과 그가 마치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시제가 어때요? 같죠?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얘가 지금 선생님 지금 겹쳐진 부분 똑같은 거 알겠어요? 이렇게 겹쳐진 부분 똑같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는 말하건대 그가 그녀를 사랑 그 당시에 하는 것처럼 겹쳐지죠? 다음 얘도 그가 과거에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 말했던 과거 당시에 그가 그녀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 그 순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어때요 여러분 지금? 똑같이 생겼으니까 뒤에 생김새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다음 4번 봐. 뒤에 선생님 한 번 더 보여주면서 또 보여줄 거예요. 그래프 그리면서 잘 봐.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선생님 여기다 그릴게요. 보이나? 그가 말을 하건대 여기 또 말을 해요. 지금 과거야. 그런데 마치 그가 그녀를 뭐 했던 것처럼 사랑했던 거야. 그럼 말하는 시점과 동시에 그 당시에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랑을 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또 어떤 거야? 지금 그래프 똑같죠? 그래프 똑같잖아. 그러니까 뒤에 생김새가 어때?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있는 말하는 시점에 마치 그가 그 당시에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 라고 하면 가정법 과거를 그대로 가시는 거고요. 요거처럼 그 다음에 말하는 시점과 행동을 하는 마치 그렇게 구는 것 같은 시점이 다르다면 오케이? 그렇다면 뭐가 된다? 과거 완료가 된다. 오케이?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선생님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가르쳐야지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까? 이건 무조건 외울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먼저 직접 해보는 거야. 선생님이 다음 예제를 보고 직접 그려줄 거예요. 보세요. 1번, 2번, 3번이 지금 똑같나? 2번, 3번이 똑같구나.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2번하고 3번만 먼저 보세요. 쌤이 왜 두 개가 그래프가 겹치는지를 보여줄게요. 봐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게요. 오케이? 그러면 그가 말을 한다는 건 사실이잖아. 말하는 시점이 언제다? 현재예요. 그치? 말을 지금 해요. 토크 여기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마치 그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이에요. 그치? 그 당시에, 선생님 빨간색으로 해볼까? 그 당시에, 말하는 이 당시에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당시에 말하면서 나 모든 걸 다 알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말을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치? 그럴 때는 뭐 한다? 시제가 겹치면 무조건 가정법 과거를 써주시고 그 다음 밑에 3번 He talked 이 시제가 일로만 옮겨졌겠죠. talked니까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과거라는 얘기고 그러면 말은 과거에 하고 과거에 말을 하는 그 당시에 그가 마치 그걸 모든 것을 그 당시에 뭐 하는 것처럼 얘도 해석하면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지. 그치? 알았던 것처럼 말했다가 아니라 아는 것처럼 말한 거야. 그러니까 안다는 게 언제 하는 거야? 말한 그 당시에 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그래프가 어때요? 여기에서 일로만 옮겨진 것 뿐이지 두 개 시제가 그래프가 같은 거니까 뒤에 있는 생김새가 어떻게 된다? 같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쵸? 나 위에 거 볼까요? He talks to me. 이거랑 똑같은 게 선생님 설명 바로 하면 말을 하는 시점에 그때 그의 아들인 것처럼 말을 했다라는 거니까 앞에 있는 말한 시점과 그런 척한 시점이 어떻다? 같다. 가정법 과거 밑에 딱 봐도 한번 볼까 이제 여기는 현재다라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had pp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말한 시점보다 한 시제 어떤 전? 어떻다? 전의 얘기다. 볼까요? 해볼게. 그가 말을 한 건 이 시점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예요. 말을 하건대 그가 스스로 그 일을 마친 것처럼 말한 게 아니라
마쳤던 것처럼 얘기를 한 거니까 언제 마쳤던 거야? 피니시한 건 바로 이 시점에 맞췄던 거죠. 그치? 시점이 어떻다? 다르다라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자라고 얘기를 하자고. 오케이? 얘가죠 이제 요렇게. 그래서 시점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 이거는. 그래서 wish까지는 완전 껌일 거고 요게 살짝 헷갈릴 거예요. 여러 번 선생님의 말을 돌려보면서 선생님 얼굴 보기 지겹다고 안 보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 번 돌려보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그거 선생님 좀 부탁할게요. 그래프 그리면서. 다음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마지막인데 without이에요. without이라는 건 간단해요. 그냥 조동사란다. 전치사로만 봤을 땐 뭐뭐가 없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치? without이라는 게 without you, 너 없이 이런 단어잖아. 근데 거기에 살짝 말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없다면이에요. 혹은 없었다면이에요. 이거는 사실 여기 있는 이 without만 가지고 시제를 볼 수는 없으니까 바로 뭘 봐야 된다? 주절의 시제를 보실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바로 보시면 어딨나? without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주절은 뭘로 들어가면 된다? 몰라요. 모르는 거지. without만 갖고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뒷시제를 보고 앞에가 그렇구나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렇다면 여기는 잘 보세요. without이 전치사니까 명사만 오셔야 돼요. 그쵸? 다음 but for 뭔지는 모르지만 for라고 하는 게 전치사니까 명사만 오셔야 돼요. except for도 마찬가지로 for가 전치사니까 다 명사만 오셔야 돼요. 그거기요. 그러면서 외우는 거야. If it were not for 말로 하세요. If it were not for 다시 If it were not for 그렇지 라는 얘기는 그냥 명사가 없다면이라는 단어고 밑에는 if it had not 그쵸? If it had not 그 다음 been for 라고 되어 있죠? 왜? 여기는 were라고 하는 게 시제가 뭘로 된 거야? 바뀐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밑에 딱 보시면 선생님 이게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아예 if절 자체가 빠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도치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if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비동사라든지 혹은 had, pp에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면은요. if가 생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if를 생략을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it had not been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뭐 어떻게 쓸 거야? 접속사도 없는 그냥 컴마로 이루어진 두 문장이 돼버리니까 나 이거 무언가 생략된 거야. 무언가 알고 쓴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were와 it이라고 하는 뭘 주어와 동사를 뒤집는다.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 도치라고 불렀죠. 그치? 얘도 마찬가지. if를 주어지면서 it과 had를 이렇게 어떻게 준다? 바꿔서 도치를 이루게 된다. 그게 if의 도치 끝이에요. 그래서 had, pp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나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 특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도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줄여서 were it not for가 되고 그 다음에 but for without까지 외우셔야 돼요. 다시 were it not for 그 다음에 but for without까지 다시 were it not for 그 다음에 for for랑 without까지요. 밑에는 당연히 had not had it not been for까지 들어가고 but for without 이 두 개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서 시제를 나타낼 수는 없죠. 이 시제는 당연히 had been 여기는 were라고 하는 시제가 보이기 때문에 요거일 때는 시제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야. 선생님 뒤로 넘기면서 바로 시켜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were일 경우에 어떻게 한다? 뭐뭐가 없다면 if it were not for 그렇지. 그러고 without이 not but for 그렇지. 그 다음에 만약에 had been인 경우는 if it had been, had not been for.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면서 뒤집으면서 if가 생략될 수도 있으면서 도치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말로 외우시는 게 좀 좋습니다. 요거는. 그다음에 이거는 문법에서 나오는 부분도 일단은 있지만 뭐가 좀 포인트다? 해석할 때도 볼 줄 아셔야 돼요. if가 이렇게 생략이 돼 있는 경우는 여러분 잘 못 보더라고. 그것 때문에 첫 번째 without air pollution we could have fresh air라고 돼 있죠. 해석하면 만약에 이 뒤에가 없었다면 뭐라면 그 공기 오염이 없다면 이라고 해석을 먼저 하시고요. 뒤에를 보니까 조동사에 뭐가 들어가 있다? 과거에 그냥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실제 일어난 건 언제다? 현재 사실을 가지고 바꿨구나. 해석도 그러니까 뭘로 해야 된다? 그렇지. 현재로 해야 된다니까 air pollution이 없었다면이 아니라 다면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이걸 맞섰을 때 아까 if it were not for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없어요. 그냥 할게. 그래서 다음 밑에 without her help 아직 몰라 무슨 뜻인지 뒤를 보니까 I couldn't have finished 일단 could라는 조동사에 have pp가 나온 거 보니까 과거
완료 표현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이 언제란 얘기야? 과거 사실이다. 그러면 해석도 어디로 해야 된다? 과거 해석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그녀의 도움이 없다면이 아니라 없었다면이 돼야 될 거고 나는 나의 숙제를 끝낼 수 없었을 텐데 라는 단어지. 그치? 오케이.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만들어 보면 if를 들어가면 되고 선생님이 아까 원래는 if were not for가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런데 뒷시제가 과거 완료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had not been이 들어가면 될 것이다. 하나만 더요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if는 생략이 될 수 있다 그랬다. 그럴 땐 had it not been for가 될 것이고 위에도 if가 생략이 되면서 뭐가 될 것이다? were it not for가 될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뒤집어서 쓰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게 일단은 time이니까 많이 봤을 거야. It's time 주어 동사. 그래서 해석을 그냥 하면 주어가 동사 할 때이다. 해석은 아주 깔끔하게 되는데 도대체가 왜 과거일까라고 하는 그 문제가 남아요. 그치? 그냥 간단히 생각하자. 예를 들어 It's time we return their invitation이라고 되지. 때인데 어떤 때냐면 우리가 그들의 초대장을 돌려줄 때이다예요. 해석을 하면 아직 돌려주지 않은 거지 여러분. 이해가요? 돌려주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치? 그거에 대해서 아직 하지 않은 걸 빨리 지금 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빨리 원래는 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지금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가정이니까 뭘로 들어가야 된다? 과거를 쓰신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인비테이션을 돌려줬어야 돼. 원래는 지금 당장 돌려줬어야 되는 땐 거야. 그런데 돌려주지 않은 게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돌려줬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과거로 들어가야 되고 밑에는 It's time you started on your homework도 네가 너의 숙제를 시작할 때다 라고 하면 되겠지만 시작 아직 안 한 게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과거 가정으로 돌리는 거지. 오케이? 아직 안 한 게 사실이잖아. 아직 안 한 게 사실이니까 이게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사실에 대한 거꾸로 해야 되는데 라고 해야 되니까 뭐가 돼야 돼? 과거로 들어가는 거고 밑에도 It's time you went to bed 라고 하면 네가 잠자리에 들 때다 라고 하는데 지금 들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들은 거죠. 아직 안 들은 게 사실이니까 지금 빨리 들어야 돼. 그쵸? 뭘로 들어가야 돼? 과거로. 지금 잘 보면 지금 했어야 되는 걸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가정의 과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간단히 하면 간단히 투부정사로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만약에 요거 있는 밑에 걸 바꾼다 그러면 It's time 그 다음에 원래는 to return their invitation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치? 여기 있는 we라고 하는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for u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왜 근데 갑자기 초대장을 돌려줄까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서로 사이가 나쁜가 이게 아니라요.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만약에 결혼식이 있어. 우리는 청첩장 받으면 그냥 다 가죠. 그치?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내가 청첩장을 보내면 선생님은 받은 게 어떤 거였냐면 이만한 청첩장 안에 요만한 또 청첩장은 이름하고 이런 걸 쓰는 게 있어요. 그럼 요 조그만 걸 돌려 보내주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는 밥도 가서 마치 먹을 수 있고 식도 볼 수 있잖아. 근데 외국은 두 개로 나뉘어요. 식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텀을 두고 좀 쉬었다가 리셉션이라고 해서 우리 생각하는 피로형 같은 거 가서 밥 먹고 같이 노는 거 있잖아. 그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웨딩을 직접 보는 거는 다 봐요. 인비테이션 없어도. 하지만 리셉션에 와서 밥을 먹고 같이 춤을 추는 거는 이 인비테이션에 나 갈 거야 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지만 자리를 마련해 놓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 돌려주란 얘기예요. 일단은 영어라는 것도 일단은 뭐야? 언어니까 상황은 아셔야 되잖아. 그래서 잠깐 설명했어요. 그래서 돌려준다는 의미가 나 갈 거야 라는 표시를 한다는 의미예요. 일단은 잘난 척 아니고 내용은 알면 좀 재밌잖아. 그쵸? 그래서 일단 요것도 가정법 과거 중에 일종이다라는 거. 무조건 과거 외우지 마시고요. 지금 해야 되는 시간 이 현재니까 현재 사실이었는데 아직 안 한 거니까 해야 되는데 라는 의미가 조금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if 대용 접속사 혹은 전치사가 있는데요. if 대용이라는 건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니까 뭐 provided, providing on condition that, so long as, if only 등등이 있다. 이런 게 있구나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딱히 선생님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only if랑 if only에 대한 설명 우리 조금 나중에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말고 다음 단계에 우리가 두 개 묶어서 또 하는 기출문제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요 정도만 푸시면 관계가 없고요. 특히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요 두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뭐뭐 한다면이라고 꼭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뭐 하기만 한다면 뭐뭐 한다면 등으로 해석이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suppose나 supposing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아뒀으면 좋겠어. 선생님 적었어요.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건 외웠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다음 granted, granting 이거는 좀 많이 나오진 않아. 근데 일단 한번 봐두라고요. 선생님 본 기억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일단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만 하지만 여기 아까 했던 provided, providing하고 suppose, supposing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알아두시고 다음 요거 선생님하고 같이 빈칸만 채워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뒤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다 푸시고요. 요 빈칸은 선생님이 따로 만든 거니까 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풀 생각하자고. 첫 번째 줄 한 10문제 정도 될 거예요. 빨리빨리 해볼게요. If I blank you, I wouldn't do that 이라고 할 때 비동사를 사용하라 그랬고 여긴 조동사가 나왔어요. 그치? 조동사에 과거가 나왔고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시제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과거다, 과거 완료다, 과거다. 그치? 그러니까 여긴 누가 들어간다? 선생님이 words 안 쓴다 그랬지? 무조건 were. 나 if I had much money 이런 게 실제 시험의 문제인 거야. 빈칸이. 그치? 그러니까 I blank a house라고 했다. 내가 많은 돈이 있다면이죠. 시제 어디에 있다? 바로 had 여기에 있죠. 얘는 과거에 대한 가정법이니까 요거는 시제는 일단 포인트는 맞춰줘야겠지.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겠다? 보트라고 그냥 하면 안 되지. 그치? 나 여기다 봐 있을 거예요. 왜? 선생님이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다? 조동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동사인 누구? would나 could 정도 쓰시고 봐 있으시면 되겠네요. 됐지? 그 다음 세 번째 해석을 선생님이 그냥 했는데 앞뒤 뻥뻥 뚫어놔서 내가 시간이 좀 더 잘 보세요. 많았었다면 나는 좀 더 많은 책을 읽었을 텐데 라고 돼 있죠. 해석 자체가 과거다. 선생님이 해석의 시제랑 실제 있는 시제는 같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과거 시제였었다라는 얘기는 뭐가 돼야 된다. 가정법으로는 과거 완료였어야 되는 거니까 had more time. 그 다음에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지만 조동사가 있어야지만 가정법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읽었을 텐데 읽었을 수 있을 텐가 아니라 그냥 읽었을 텐데니까 would 일단 쓰시고 그 다음에 had pp를 맞춰주려고 봤는데 선생님이 had는 못 오니까 have 왜 못 온다 그래서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이니까 have read까지 올 수 있다. I'm sorry I can't play the piano. 이거는 뭐냐면 이 sorry라는 의미 자체가 미안하다가 아니라 유감이다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난 참 유감인 이유가 내가 지금 피아노를 칠 수가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야? I wish 나왔으니까 무슨 뜻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좋을 텐데 라고 했었죠. 그럼 뭐 하면 좋을 텐데?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지. 시제 언제? 현재 시제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가정하고 있는 거니까 뭘 쓰시면 돼요? I wish. 그 다음 현재니까 뭐 써야 돼? 이거에 과거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해석이 칠 수 없으면 좋을 텐데요. 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실제 없으니까 쉴 수 있는 걸로 내가 바래야 되니까 play the piano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치? 그럼 해석이 뭐가 된대? 참 좋을 텐데 뭐라면 내가 피아노 칠 수 지금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 다음 5번 I didn't study for the exam 이라고 돼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시제만 좀 달리해서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실제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쵸? 뭘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안 했어 라는 얘기는 좋을 텐데가 들어가야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 희망을 써야 되니까 위에 걸 한글로 먼저 만들어 봐라. 뭐라고 된다? 내가 시험을 공부했더라면이 돼야겠죠. 그치? 이건 실제가 언제예요? 과거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전로 돌아가서 내가 공부를 실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법 더 과거, 즉 과거 완료로 써줘야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공부를 돌아가서도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했더라면 해야 되니까 had, pp
듣기 쓸 건데 위에 study 있으니까 studied 쓰시고 for the exam까지 가시면 되겠죠. 그치? 다음에 he talks 드디어 나왔습니다. 잘 봐요, 여러분. 그는 마치 그 소식을 아는 것처럼 말한다. 그는 마치 그 소식을 아는 것처럼 말했다. 일단 말했다 이건 말한다 이건 실제 아는 것처럼이죠 지금.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말한 시점과 그 뉴스를 아는 것 같은 시점이 어떤 거야? 같다. 같을 땐 무조건 과거 완료 아니고 가정법 과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가 말을 하는 당시 마치 그가 그 뉴스를 아는 것처럼 말했다. 오늘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어제도 그 당시 아는 것처럼 말하고 앞에와 시제가 어떻다? 같다. 이게 만약에 알았던 것처럼이라면 시제가 다르니까 그쵸? 다르니까 그 전에 알았던 거니까 뭐가 돼? 과거 완료지만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말을 하는 거니까 얘도 뭐가 돼야 된다? 똑같이 과거가 돼야 된다. 그쵸? 다음 8번 in fact 선생님 요것도 똑같아. 난 만들어낸 이유가 또 있어. 사실 나는 wasn't her boyfriend. 나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니었다. 이게 사실이죠. 그치? 사실 자체는 남자친구 아니었다. 그런데 그녀가 말하기를 뭐가 된 거야? 내가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것처럼 말한 거죠. 그치? 이거 과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디냐? I. 그 다음에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것처럼 말했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겠다? had been이 돼야 되는 게 맞겠다. her boyfriend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됐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녀의 보이프렌드인 것처럼 말했다가 되는 거고 사실 나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마치 내가 그녀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말했다죠. 요거는 사실 선생님이 조금 포인트를 줬어야 됐을 것 같다. 지금 보니까 그쵸? 내가 하나를 더 썼어야 되네. 일단 I 들어갈게요. 이건 선생님이 똑같은 시제라고 생각할게요. 똑같은 시제. 오케이? 선생님이 같다고 표시 안 했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녀가 그 당시에 말하건대 그 과거 시제에 내가 그녀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말했다라는 건 말했던 시점도 과거고 내가 그녀의 여자친구 아니었던 것도 과거니까 시점이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로 들어가야 돼? 과거가 돼야겠죠. 선생님 뭐라 그랬어? 시점이 같으면 뭘로 들어간다? 과거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were her boyfriend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말하는 당시에 내가 그녀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말을 했다. 만약에 말을 하건대 마치 내가 누구처럼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것처럼 그렇지? 그렇게 되면 뭐가 들어간대? had been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어떤 건지 알죠? 쌤이 인포를 조금 더 줬어야 되네. 그래서 내가 그녀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남자친구인 것처럼 그 당시에 말했다고. 이건 그녀는 과거에 내가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것처럼 그 당시에 말했다는 거죠. 지금 뭐 깨졌든 뭐하든 모르지만 오케이? 그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 마지막 뒷부분 without 있는 부분 보실게요. 선생님이 without은 어떻다라고 그랬다? 얘만 보고는 시제를 모른다고 했어요. without water, 물 없이 no fish could live 라고 했으니까 어떤 동물도 fish도 살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갔을 땐 살 수 없을 텐데가 말이 맞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without을 두 개로 늘리라는 건 선생님이 뭐로 외우라고 그랬다? but, for로 외우라 그랬고 그쵸? 이거는 시제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늘리는 거고 뒤에 시제 자체가 지금 뭐예요? 다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도 뭐로 들어간다? 과거. 그럼 선생님 말로 외우라 했어? If it were not for. 그렇지. 그냥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 but for라고 하는 부분을 늘렸다고 생각하면 돼. Without water는 no fish could have live. could라고 하고 있는 요렇게 뭐가 있다? 조동사가 있는데 조동사 다음에 동사가 어떻게 나와요? have pp라는 얘기는 과거 완료란 얘기죠. without은 뭘로 늘려? but for로 늘리라고 했고 선생님이 if 나왔으면 in 나왔고 시제 맞춰줘야 되니까 had pp가 와야 되는데 없었다면이 돼야 되니까 not 들어가셔야 되죠. 그렇지? 그러면서 비동사 있다 없다라는 단어는 비동사 많이 쓰죠. 선생님이 비동사 선생님하고 할 때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 가지 뜻이 있다 그랬지?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 있다로 쓰인 거야. 근데 not이니까 없었다면이 되는 거고 다음 마지막 저희 누가 전치사 두고 for로 마무리하면 끝이겠죠. 그치? 시제 맞추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해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없었다면이라고 해야 되지. 그치? 지금 없는 게 아니지? 과거죠. 다음 요거는 요것만 풀어보시면 이거는 시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건 찍은 거니까 한번 찍어보시라고.
If we didn't fail, hadn't failed in business, then we would be happy now. 이렇게 되어 있죠. 시제 자체가 어떻다? 다르다. then이라는 건 그때라고 하는 거에 과거를 보여주고 있고 시제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렇지? 과거에 있었던 건데 갑자기 더 과거로 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어제 있었던 일인데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시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사실이 언제란 얘기야? 과거란 얘기니까 앞에 있는 조동사 아니 가정법에 뭐가 들어가야 돼? 과거? 완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now라고 하는 현재 진짜 사실에 뭐가 들어간 거야? 과거가 들어간 거잖아.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섞인 거다. 섞인 거다.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건 시제가 딱 몇 개밖에 없다. 사실은 2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뒤집고 뭔가를 말을 바꾸고 싶다. 언제로 간다? 과거. 그쵸? 그다음에 내가 과거에 있었던 걸 어떻게 뒤집고 싶다. 어디로 간다? 더 과거로 간다. I wish는 뭐라고 해석한다? 좋을 텐데 하고 뒤에 시제는 뒤에 있는 내용만 보고 판단해서 현재 일어난 거에 대한 후회면 과거로, 과거에 대한 거면 그 과거로만 바꿔주면 된다. as if는 앞에 있는 주절의 시제와 일어난 시점이 똑같은 일을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가정법 과거로 앞에 있는 어떤 주절의 동사의 시제와 뒤에 나와 있는 주절 말고 as if 뒤에 있는 그 시제가 한 시제 전에 있었던 일처럼 행동한다. 그럼 뭐가 된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다까지 기억하시죠? without은 before랑 똑같고 그 다음에 그것은 시제가 없지만 뒤에 나온 주절의 시제를 가지고 앞에 있는 주절을 바꿀 수는 있다. 그쵸? If it were not for 라는 걸 if it had not been for로 늘릴 수도 있다. 뭐 때문에? 뒤에 있는 주절 시제 때문에. 오케이 됐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몇 개 되지도 않고 시제로 봤을 땐 딱 2개밖에 없는 이 가정법을 여러분은 머리 아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지금 설명하면서 한 번도 막힘없이 얘기했죠. 뭐 때문이다? 머리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하는 대로 이유를 알고 습득을 하고 여러분 남대로 흰 종이에다가 쭉 가정법에 대해서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확실히 머리에 정리가 될 거예요.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아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가 나오고 과거 완료가 나오는데 그걸 사용한 게 위시랑 해지프구나.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제도 써가면서 그러면 훨씬 더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뒤로 갈수록 말이 조금 빨랐죠. 조금 길어진 것 같아서 쌤이. 그래서 일단 가정법을 좀 길게 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해도 어려워하는 친구 일단 했습니다. 여러분 길고 긴 13강 같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지금 어떤 강의를 또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문, 독해, 보캐블러리 등의 강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레벨에 맞춰서 알맞는 수업 잘 듣고 합격까지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공경 최윤선이었습니다.